자기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심각한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5살, 6살짜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꼭지는 존재론적 고민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ontological dispression, 영어 책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하면 철학적인 고민이죠. 본질적인 고민, 아주 어려운 난제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그다음에 삶의 목표, 아니면 인류의 멸망과 생존, 거대 담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재론적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치 지도자들은 혹은 이 세계의 리더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작년에 툰벨이라는 어린 여학생이 유엔 연설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랑 어울리는 문제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재론적 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철학적 고민, 그리고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너무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최소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리딩센터의 아들 같은 경우는 훨씬 일찍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부모한테 그런 거에 관련된 아이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부모로서는 대답하기가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린아이가 당치 않게, 자기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심각한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5살, 6살짜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론적 고민을 표시했을 때 이게 바로 존재론적 고민이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그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너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청을 하셔야 돼요. 어디선가 뭔가 얘가 자극을 받아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식할 수 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리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들어주는 것이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너한테는 어울리지도 않아.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에도 수준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기성 종교들은 어느 정도의 대답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되고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세, 그 다음 세가 있다. 그 다음 세대가 있어서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이번 생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혹은 공정하지 않았던 억울했던 문제들이 다음 내세에서 가서는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동북아시아 쪽의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고민하지 마라. 내세에 가서는 내세의 고민이 또 있을 테니 지금은 지금의 문제,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금의 삶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내세의 것들은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내세 혹은 윤회 얘기나 기독교적인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테 나름대로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놀랍게도 아주 어리지만 10살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지어진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의 주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허무의 세계로 소멸해 버리는 것이에요. 라고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완전한 소멸,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압도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공황장애 같은 것들로 발전할 수도 있죠.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팁은 대개 두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광야의 비유. 광야를 어떤 사람이 정처 없이 걷는데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가 달려들었다. 그래서 나 살려라고 죽으라고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지다가 엄결에 거기 동아줄을 하나 움켜잡았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래서 구덩이 밑을 내려다 봤더니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다. 위를 쳐다보면 사자가 올라오기만 해봐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인생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광야의 비유입니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구덩이의 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석청, 꿀이 있어요. 꿀을 찍어 먹으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심한 상황을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돌틈 사이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서 동아줄을 야금야금 썰어먹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동아줄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한정된 삶을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죽게 돼 있다. 그것이 인생의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동아줄을 부여잡고 기어 올라가서 사자와 뭐 대판 한판 붙다가 결국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고 동아줄을 놔버려 가지고 스스로 바닥에 떨어져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꿀을 찍어 먹으면서 하루하루의 즐거움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반응이 있어요. 재밌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정말 그럴듯하네요 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밑에 깔려있는 이제 전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 이런 본질적인 절대 허무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넌지시 전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야, 누구나 죽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오는 거죠. 엄마 아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일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구나, 어른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또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삶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보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숨겨져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